자,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부등식이란 게 뭔지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아주 간단한 부등식 그 두 가지만 좀 가지고 얘기를 먼저 좀 해볼게요. 간단한 개념이니까 좀 집중해서 몇 분 동안 이거는 꼭 듣고 문제를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표 유형을 보더라도 이 개념을 먼저 보는 겁니다. 부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대소 비교를 하는 거야. 우리 다들 아시죠? 부등식에 어떤 기호를 쓰는지. 등호를 쓰는 게 아니라 등호를 쓰면 그건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였고, 부등식이라는 것은 크다 작다,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런 기호를 쓰는 걸 부등식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부등식에는 우리가 조금만 깊게 들어가 보자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 뭐냐면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과, 뭐 지금 다룰 거는 아니에요. 절대 부등식이라는 것은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다라고 칩시다. 실수 x라는 범위 안에서는 얘는 항상 성립하게 되죠. x제곱 플러스 1이니까 x에다 어떤 걸 넣더라도 항상 0보다 크게 될 거야. 음수가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이 x제곱 플러스 1은 항상 성립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이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수학 하에서 다룰 거라 지금은 뭐 안 배우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돼요. 우리가 그럼 배울 건 뭐냐? 조건 부등식이라는 건데 말 뜻 그대로 조건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 거야. 뭐 2x 플러스 7이 x-1보다 크려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x 값은 어떻게 구할까요? 뭐 넘기고 이항해서 넘겨가지고 뭐 x는 뭐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이 조건 부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미지수의 범위를 구해내는 것을 조건 부등식을 푼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등식을 푸는 방법, 그리고 부등식을 보는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배워보겠다라는 겁니다. 부등식에는 어떤 성질이 있겠죠, 그죠? 부등식의 성질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봅시다. 이 부등식의 성질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수 a와 b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수 b와 c가 있습니다. 근데 a가 b보다 크고 만약에 b는 또 c보다 크다면 당연히 a는 c보다 크겠죠. 1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너무 쉽죠, 그죠? 2번은요. a가 b보다 크다라고 했어. 근데 어떤 일정한 수 똑같은 수를 양변에 더해본 거야. 또는 양변에 빼봐도 얘네들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크기의 대소는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상 이걸로 너희들한테 문제가 나갈 거예요. 뭐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찾는 문제가 됐든 1, 2, 3, 4, 5번 중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가 됐던. 근데 우리가 항상 간과하는 게 얘네들은 굉장히 쉬운 거야. 아주 기본이죠. 부등식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던 사전 지식 같은 거야. 근데 얘네들을 정리 안 하고 넘어가면 너희들이 아마 그런 기본 문제가 나왔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거예요. 되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상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부등식의 성질에서 문제가 거의 대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꼭 뭐 달달달달 외워라가 아니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야. 근데 정리를 하란 뜻이에요. 머릿속에. 아, 부등식의 성질이 이런 거였지 하면서 정리를 좀 아주 쫙 해놓으면은 정말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뭐 어쨌든 3번을 한번 볼게요. a가 b보다 크대요. 그리고 0보다 큰 m이라는 수를 곱하겠대요. 그러면 am이 되고 bm이 되고 또는 0보다 큰 m으로 나눠보겠대요. 그럼 m분의 a, m분의 b. 그럴 때는 양수로 곱하거나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음수로 나누거나 곱한다면 부등호의 방향이 변한다라는 거. 굉장히 간단한 거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자, 5번. A와 B가 서로 같은 부호라면 A 곱하기 B는 0보다 클 테고 당연하죠. 같은 부호라면 곱하거나 나눴을 때 0보다 크다라는 것. 다른 부호라면 곱하거나 나눴을 때 부호가 바뀐다는 거, 음수가 된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냥 사전적인 굉장히 간단한 거지만 선생님 좀 힘줘서 얘기한 것은 여기에서 문제가 나온다면 너희들이 좀 아마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 봐달라 미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주 간단한 부등식의 기본 성질과 그리고 종류
보고 넘어왔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1차 부등식이라는 걸 한번 들어가 볼게요. 1차 부등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미지수가 1차인 부등식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형태는 AX라는 미지수를 포함한 어떤 식과 그리고 상수. 근데 얘가 클 수도 있고 크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작을 수도 있겠고 작거나 같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형태의 것들을 우리는 1차 부등식이라고 하고 이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1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은 조금 복잡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한번 봐보세요. 1차 부등식을 푼다라는 건 뭐냐면 얘를 갖다가 그냥 우리가 아주 쉽게 뭐 그냥 a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3x가 뭐 6보다 크려고 그래요. 그럼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생기더라라는 거야. 만약에 x 앞에 개수가 이것처럼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식을 만나더라도 방정식을 만났던 부등식을 만났던 우리가 어떤 걸 풀려고 하는데 x 앞에 뭔가 미지수가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x라는 미지수 말고 변수 말고 미지수 a, 그러니까 정해지지 않은 어떤 개수가 여기 숨어져 있다. 그랬을 때는 얘가 0이 될 때를 항상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a라는 놈이 0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따져줘야 된다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a라는 놈이 0이 될 수도 있고 0이 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a가 0이 아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a가 0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고려해야 될 것은 a가 양수냐 음수냐야. 그치? 그러면 자, 생각의 흐름이 첫 번째로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따져줘야 될 건 a가 양수라면 이 x의 범위는 그냥 그대로 a로 나눠주면 되니까 a분의 b보다는 클 겁니다. 두 번째로 a가 음수라면 x의 범위는 a분의 b보다 이번엔 어떻게 되겠어? 음수로 나눠줬기 때문에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겠죠.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때는 x가 a분의 b보다는 크거나 같을 때고 x가 a분의 b보다는 작거나 같겠죠. x가 a분의 b보다는 작을 테고 a분의 b보다는 크겠죠. 야, 이거 다 한 번에 하려고 그러니까 힘드네. x가 a분의 b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고 이번엔 음수니까 x가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a가 0이 아닐 때는 간단해요. 그냥 말 그대로 나눠서 얘가 양수라면 그냥 그대로, 부등호가 그냥 그대로, 음수였다면 부등호의 방향 그냥 바꿔주시기만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a가 0이 됐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a가 0이다 라는 말은 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거냐면 0 곱하기 x가 b보다 크다. 0 곱하기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0 곱하기 x가 b보다 작다. 0 곱하기 x가 b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봐봐. 우리가 이 b라는 놈이 어떤 포지션을 갖느냐에 따라서 얘네들의 해가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되죠. 뭔 소리냐면 만약에 b가요. 똑같이 0보다 b라는 이놈이 0보다 크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b는 0이 될 수도 있겠죠. 이번엔 b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세 가지를 놓고 한번 얘네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만약에 b가 0보다 크니까 뭐 한 2 정도 되는 수를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0 곱하기 x가 2다. 0 곱하기 x가 2보다 0 곱하기 x가 2보다 0 곱하기 x가 2보다 작거나 같게 되겠죠. 그럼 그때 잘 보세요. x는 어떤 걸 넣더라도 얘가 근을 가질 수 있을까요? x에다가 어떤 수를 넣더라도 좌변은 0이 돼버릴 거잖아. 근데 우변은 2야. 그러니까 어때요? 0이 2보다 클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얘는 만족하는 x가 없습니다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즉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 0 곱하기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즉 해가 없다. 0 곱하기 x가 2보다 작을 수 있을까요? 얘는 이제부터는 해가 있겠네요. 그죠? 근데 봐봐. 어떤 수를 넣더라도 0만 나올 테니까 2보다는 항상 작겠죠? 그럴 땐 우린 뭐라 그래요? 이때는 모든 실수 x가 근이네요. 그러니까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만을 다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 무수히 많다. 해무만? 해물파전 먹고 싶다. 미안해. 자, 다시 0 곱하기 x가 2보다 작거나 같대요. 2보다 작거나 같을 수도 있겠죠.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니까 얘도 해가 무수히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b가 0일 때도 한번 따져볼게요. b가 0일 때는 0 곱하기 x가 0보다 커야 된대요.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요. 너희들이 이걸 좀 많이 어려워해서 이거 따지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특히 이제 고1 올라온 친구들, 뭐 고2 아이들도 마찬가지, 고3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막 올라온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를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일부러 이 네 가지 케이스를 다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한번 집중해서 봐보세요. 얘는 0 곱하기 x가 0보다 작아야 되고 0 곱하기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한번 따져볼게요. 0이 0보다 클 수 있겠어요? 안 되겠죠. x에다가 어떤 걸 넣어도 좌변은 0, 우변은 0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해가 없어야겠네요. 해가 없겠죠. 자, 0 곱하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대요. 0 곱하기 x는 0이 나올 거야. 그치? 얘는 0이 나올 거예요. 근데 얘는 0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을까요? 되죠. 같을 수 있으니까. 어떤 수 x들을 넣더라도 0이 되고 우변도 0이라는 거니까 같아도 된다라고 했으니 얘는 해가 무수히 많겠네요. 그죠? 해가 무수히 많다. 이번에는 0 곱하기 x가 0보다 작대요. 0 곱하기 x가 0보다 작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얘는 어떻게 볼 수 있어? 0이 0보다 작을 수 없잖아. 그러니까 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얘는 그러면 마찬가지 해가 무수히 많게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b가 0보다 작을 때를 한번 따져봅시다. b가 0보다 작을 때라는 거는 이런 걸 한번 보겠다는 거야. 0 곱하기 x가 뭐 마이너스 2보다 크다.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0 곱하기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얘를 한번 보자라는 건데 마이너스 2보다 0이라는 숫자는 항상 크겠죠. 그러니까 얘는 해가 무수히 많을 겁니다. 이제 조금 익숙해졌나요? 어떻게 따지는지 알겠나요? 이번에 얘는요. 얘도 당연히 0이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을 테니 해가 무수히 많겠죠. 근데 0이라는 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 작거나 같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해가 모두 없겠네요. 해가 없다, 해가 없다. 해서 이 표 자체를 뭐 필기를 해놓으시던 꼭 딱 보시고선 너희들이 이해를 한 다음에 풀어보시던 꼭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1차 부등식에 대한 내용들이 내신 문제에서 가끔씩 나와요.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이게 너희들이 잘 못 따진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걸로 문제들을 좀 많이 냅니다. 뭐 이런 것들을 따져야 되니까 좀 어렵겠죠. 서술형에서도 많이 나왔고 하니까 꼭 요 내용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예제 문제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아주 간단한 예제 문제 하나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만약에 AX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AX-2가 X 플러스 1보다 크다를 한번 풀어봅시다. 말 그대로 푸는 거예요.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풀어야 되냐면 일단 한쪽으로 X를 다 넘겨와야겠죠. 그래서 AX 빼기 X 마이너스 2는 넘어간다 치면 3이 될 거예요. X로 한번 묶어봅시다. A 빼기 1에 X가 3보다 커야 해. 근데 X 앞에 뭐가 있어요? 그냥 일반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가늠할 수 없는 어떤 미지수가 와 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a-1이 양수일 때와 a-1이 0일 때와 a-1이 음수일 때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a-1이 일단 0은 아니니까 양수라고 친다면 얘는 일단 나눠줬을 때도 그대로 부동호의 방향은 유지가 될 겁니다.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겠죠. 마찬가지 0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a-1분의 3보다는 작다. 부동호의 방향이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a-1이 0이다 라고 한번 가정해보면 a-1이 0일 때는 얘는 0 곱하기 x가 3보다 크다라는 말이 되는 거기 때문에 x에 어떤 거를 넣더라도 3보다 클 수는 없겠죠. 항상 0이 나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해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게 되는 거예요. a가 1보다 크다면 x는 a-1분의 3과 같을 것이다. 3보다 클 것이다. a가 1보다 작다면 x는 a-1분의 3보다는 작을 것이다. 근데 a가 1이 된다면 이때는 해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쓰는 게 이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에요. 간단하죠? 아주 간단한 예제 문제 하나만 풀어봤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교과서라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집에서 이런 예제 문제 꼭 몇 문제씩은 좀 풀고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